이 시간에는 보다 다양한 투자 기회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해외 주식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반가운 얼굴이죠. 기고만장 시즌2 진행자셨던 유일한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도움 말씀 주실 우리투자증권 동대문 지점의 홍승태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뭐 반갑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터라는 네. 지금 코너로 이제 첫 네. 출연을 하게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이요. 해외 투자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좀 막연하게 어렵다고도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해외 투자라는 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되는 그렇죠. 이런 시대가 점점 네. 임박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 시장 너무너무 좁고 맞아요. 또 뭐랄까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좀 마땅한 그 종목들을 찾기도 상당히 이제 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럴 때 해외에 이제서 길을 찾자. 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얘기들이 다시 또 이제 부각이 되는 요즘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정말 이 삼고초려는 아니더라도 일고에 제가 이 초가집에 찾아뵙고 아주 바쁜 분인데 지금 동대문 지점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영업하고 계셔야 되는데 네. 패션의 트렌드를 이끄는 동대문 지점에서 투자의 네. 트렌드를 그래서 열심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와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네.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아. 거기 요즘 동대문 네. 그쪽이 완전히 지금 핫플레이스로 거듭났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디자인 플라자가 개관하면서 네. 네. 영업에 또 좀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선 말씀이시죠, 그거? 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증시가 그 세계 글로벌 증시를 차지하는 비중은 약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생각해보면 98%에 달하는 투자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인데요. 네. 이미 많은 투자자들께서 해외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매주 한 번씩 네. 해외 주식 중에 관심을 가질 만한 테마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유망한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같이 공부를 이제 하고 싶어서 이 코너를 이제 사실 따로 마련을 했거든요. 우리 홍 과장님이 그간에 어떻게 이런 그 해외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셨는지 아까 뭐 이력이나 이런 게 좀 나갔지만 네.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 시간에 나와 주실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도 하고 또 궁금해하는 거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그 해외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 수양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루에 접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네. 보통 한 직장인 기준으로 3, 40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해외 그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브랜드를 많이 알고 있고 은근히 또 많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작점은 자기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본 좀 익숙한 브랜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 기업 내용을 보는 것도 요즘은 어렵지 않습니다. 워낙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는데 또 가급적이면 증권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또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기업을 좀 알려면 그러니까요. 이 해외 기업을 알려면 영어를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급적이면 이 동대문 지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네. 가급적이. 동대문에서 만나는 투자 그 넓은 세상을 제가 경험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울리나요? 동대문과 글로벌? 동대문이 결국 하나의 관문이니까요. 네. 또 세계로 통하는 관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네. 입담이 좋으세요, 일단. 아, 네. 첫 코너 통과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네. 네네.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지금 해외 주식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첫 시간에 소개해드릴 테마는 바로 전기차 테마입니다. 네.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에 대해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미 지난주 제주도에서 제1회 국제 전기차 엑스포가 열렸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셨고 또 각국 정부들은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그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가 도래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전기차 시장은 크게 세 지역의 강자들이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에 대한 돌풍을 일으킨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모터스가 테슬라. 있을 거고요. 또 유럽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BMW. 네. 그리고 최근 기술력의 향상과 함께 재평가를 받고 있는 중국의 비아적, BYD라고 BYD.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세 업체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가진 경쟁력들과
주식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 대 갖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예. 그렇죠. 일단 차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식을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업체마다 강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희가 지금 딴 얘기를 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네네.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 간단하게 그 각 차별 강점 예.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우선 테슬라를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큰 강점은 전기차도 이럴 수 있구나라는 인식의 변화를 준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 모델을 한번 보여주시면 왼쪽에 이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모델 S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익숙한 이름이라고 생각할 텐데 테슬라의 가장 큰 강점은 전기차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점들. 네. 예를 들면 주행거리, 속도, 배터리 충전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한 고성능 럭셔리카를 출시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철저하게 친환경을 지향한다는 점도 강점인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배터리를 통해서 수은이 전혀 방출되지 않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슈퍼차저라는 태양광 무료 충전소를 통해서 무공해 에너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 이런 네. 것들도 테슬라의 강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작년에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테슬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평가돼 있다. 뭐 이런 논란들이 오. 뭐 버블 논란 네네. 이런 것들이 꼭 따라다니거든요. 그렇죠. 테슬라 하면은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네. 같은데. 네. 그 테슬라는 아무래도 전기차 업체다 보니까 R&D 비용이 전체 그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지출이 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자를 계속 실현하다가 올해 아마 이제 네. 흑자 전환될 거다라고 많이 네.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또 배터리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항상 불거질 때마다 네. 고점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또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고평가됐다는 생각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붙어서 네. 네. 또 한 주가를 한 20%, 30% 가까이 끌어내리는 빌미를 제공한 적도 있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우리 차에는 문제가 없다. 그 CEO는 강하게 강조를 하면서 오히려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한 측면이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기폭제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BYD, 저는 BYD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가는데요. 네. 사실 이제 중국 업체이기도 하고 네.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어느 정도 기술력을 좀 따라잡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러게요. 네네. 몇 년 전에 그 버핏이 사실 이 BYD에 투자한다고 네, 했을 때 네. 사람들이 갸우댔거든요. 그 엄청난 고집스러운 가치 투자자 할아버지가 중국에 뭔가 실체가 없을 것 같은 BYD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네. 최근 그 BYD는 어느 정도 좀 기술력이랄까 네. 이런 것들을 따라잡았고 버핏은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냈는지 참 궁금해요. 이런 것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워렌 버핏이 2008년에 네. 우리도 기준으로 한 2,500억 원을 투자하면서 네. 한 지분 10%를 매입했습니다. 이 BYD의 지분이 그때 당시 홍콩 달러로 한 8달러 수준의 주가에 머물렀는데 네. 지금 한 47달러 수준이거든요. 거의 투자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500% 가까운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타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또 독창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네. 다소 생소하게 좀 들릴지 몰라도 중국에 이런 업체가 있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네. 이미 2006년에 가장 먼저 전기차를 생산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원래 배터리 업체였거든요. 네. 자동차 업체를 인수하면서 좀 택시 모델도 만들고 버스 모델 K9이라고 부르는 세계 최초의 전기 버스도 만들면서 네. 또 단순히 내수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유럽이나 미주 시장에 계속 진출을 하고 있어요. 네. 공공기관에 이런 영국이나 뭐 캐나다,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 내용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 그러면은 중국 내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차인가요? 그렇죠, 예. 네. 흔하게 볼 그런데- 수 있는데 아직 근데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전기차 하면은 인프라가 문제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인프라 문제가 지금 그 중국 넓은 땅에 과연 인프라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충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좀 의문이. 그래서 BYD의 경우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도 지원을 해주겠지만 가정용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서 보급을 했고, 집에서. 예, 가정용으로? 이미 2010년부터 네. 220V 그걸 네. 사용해서 한 3시간이면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음. 그런 이제 시설을 만들어가고 있고, 당연히 이제 중국도 문제지만 미국도 당연히 문제거든요. 이걸 커버한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전기차의 대중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충전 인프라입니다. 네.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따라서 주가에도 좀 차별화된 모멘텀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해외 투자하고 싶은 분들 참 많은데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기초적인 아주 얕은 그 상식에 네. 기반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 네. 좀 심도 있게 그 기업이라든가 그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럴 만한 좀 환경은 아직 좀 정착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기구만장 이 코너에서 바로 이제 이 해외 투자의 모든 것을 아주 네. 향후 더 깊이 이제 우리 홍 과장이랑 저랑 공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해드릴 계획인데 네, 네. 그 BYD 하면은 뭐 중국 정부가 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중국 정부가 또 한번 밀면 또 세게 밀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BMW i 시리즈요. 네, 네. 여기가 사실은 지금 이제 어디까지 뭐 어떤 그 주행 성능이랄까 그렇죠. 에너지 효율이랄까 이런 거를 개선했는지가 지금 세계 이 자동차 메이커들의 관심인데 네. 어느 정도 기술 수준까지 와 있는지 이게 참 네. 궁금해요. 이제 BMW 하면 역시 프리미엄 세단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전기차 역시 다른 기존의 일본 업체나 중국 업체들과 달리 차별화된 그런 네. 디자인으로 승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 메가시티카라고 불리는 그 도심 속 컴팩트카로서 i3가 출시되었고 이미 지난 엑스포를 통해서 네. 우리나라 그 운전자들께서 많이 한번 시승도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성능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네. 그리고 고속 충전도 가능하고 가정에서 네. 일단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삼성 SDI가 또 납품하기 때문에 이미 또 관련주의 테마로 하나 형성돼서 작년에 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의 상승을 같이 이끌었던 그런 주식일 텐데요. 네. 또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스마트카 사업을 벌인다는 점, 그리고 올해 4월부터 이제 예상보다 좀 한 달 빨리 국내 출시가 된다는 점도 네.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종목을 알아봤는데 네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신다면 어려운데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우리 또 앵커는 직구져요. 사실 네. 하나를 예상하지 못한 강요하거든요. 질문을. 네. 테슬라 모터스를 보시면 대부분 지금 저걸 어떻게 투자해라고 네.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현재 한 228불 수준까지 왔는데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저런 주식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 지난밤에 많이 빠졌거든요. 한 4% 가까이.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뭐 기회냐 아니냐 이런 다들 그 얘기들이 작년에 많은데 500%가 올랐다는 게 좀 네. 마음에 저게 이제 걸립니다. BMW. BMW 주가 차트를 보여주고 계신데 그 앞쪽으로 가시면 네. 테슬라 주가 차트가 테슬라가. 있는데요. 오. 나왔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그 평균적인 컨센서스가 네. 이제 블룸버그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그리고 지금 주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어요. 한 160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200불대도 있고, 어떤 곳은 또 공격적으로 300불대를 제시하는 데도 있는데 고성장주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네, 네. 이미 실적 추이만으로는 밸류에이션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기차 업체 전반에 미치는 하나의 상징적인 주식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로 하여금 전기차를 좀 더 빨리 출시하는 그런 기폭제로 작용하는 나비 효과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또 하나를 꼭 꼽으라고 하신다면 네. 일단 저는 BMW나 비아적 중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오. 아. BMW 주가를 잠깐 보여주시면 네. 이제 아까 워낙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기차 하나로만 승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기본적인 완성차들의 실적들이 견조하게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도 꾸준히 초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넘어섰네요. 예. 네. 대단하군요. 현재 80달러대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 아직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도 한 1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역시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덜란드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네네. 저 M7인가요? BMW 방탄차를 탔다. 네, 이래가지고 네. 또 주목을 M7이 받았죠. 뭐냐 또 이게 좀 기사를 쓰고 그러시던데. 네네. 포트폴리오가 워낙 좋죠. 다양하기 때문에 또 SUV 모델부터 해서 네.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계속 작용하는 주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실적 전반적으로 좀 이게 원래 이렇게 좀 네. 성장 그러니까요. 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네네. 쪽으로만 이제 좀 평가가 이제 그렇죠. 고평가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좀 간단하게 네, 예, 그 말씀해 테슬라의 주시죠. 실적을 일단 보시면 작년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적자였는데 이제 한 50조 원 수준, 2015년 내년까지는 한 50조 원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하면서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네. 기대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부터 SUV 모델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보급형 모델이 나옵니다. 현재 주가를 보시면 이미 사실 2016년부터 출시될 모든 그 모델들의 판매량이 반영된 선반영된 네. 그 기대감을 형성이 돼 있는데 네. 하지만 그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격을 얼마나 낮추느냐, 그래서 배터리 공급을 얼마나 원활하게 하고 차량 원가의 한 30-4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배터리 가격을 낮춤으로써 차량 판매가를 낮추고 그로써 이제 테슬라 모델의 대중화를 좀 이끌어낸다면 네. 그만큼 실적도 좋은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BMW의 경우는 테슬라보다 작년 실적이 한 50배에 달하는 이제 큰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역시 이제 그만큼 테슬라만큼 강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영업이익률이 한 8에서 10% 정도를 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도 추이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아적은 어떤가요? 비아적은 역시 중국 정부의 그 정책 지원 모멘텀 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당분간 이건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 차량 번호판 제도가 있어요. 중국에는 차량 번호판 네. 제도요. 번호판을 사지 못하면 차량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번호판을 추첨을 통해서 주거든요. 맞아요. 아. 들었던 것 일단 같아요. 모든 도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상해나 북경 같은 대도시. 대도시에서 그 번호판이 한 1,800만 원 정도 해당되는데 번호판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군요. 그렇죠. 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네. 전기차에 대해서만큼은 번호판에 대한 그 추첨제를 예외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중국 정부의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실적도 견조하게 이어질 것이다. 네.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유 반장님 마지막으로 네. 뭐 이 셋 중에 고르라면 뭐 고르시겠어요? 아무래도 저는 그 얘기가 참 와닿아요. 그 뭐냐면 그 전기 대도시에서 그 차 번호를 살려면 7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냥 전폭적인 지원을 한 네, 것이다. 지원을 예. 해주고 있다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또 이제 큰 흐름이 뭐 단기적인 흐름이겠지만 네. 급등 주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좀 뭐랄까요 혼조세라고 해야 되나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좀 주가가 조금씩 조정받으면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아무래도 어떨까. 조정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고 네. 뭐 네. 테슬라나 비아적이나 지금 현재 수준에서 들어가기는 힘드니까 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약간 저평가된 종목들을 좀 찾아드리고 네. 관심을 끌 수 있는 종목들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인베스터 순서로 유 부장님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반가웠고요. 또 다음 주에도 시장에서 체크해야 될 종목 또 전략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고만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